안녕하세요.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선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한국보다 창의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장연구소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H체인저 120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브레이너드 발언 여파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26%, S&P 500 지수는 1.26%, 다우존스 지수는 0.8% 떨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브레이너드 발언으로 나스닥 하락. 어제는 순전히 브레이너드 발언으로 하락했습니다. 4월에 FOMC 회의가 없으니 일단 연준 위원들이 입으로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5월에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을 시작하고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경고하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6%대를 넘어갔고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들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에스더 조지 연은 총재도 0.5bp 인상을 얘기하며 시장을 긴장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집단 학살에 의한 추가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달러와 강세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머스크가 그제 트위터로 끌어올린 주가를 어제는 브레이너드가 긴축 발언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창의적인 이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미국이 한국보다 창의적인 이유는 초등학교 교육이 개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입시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비판적 사고를 외면하고 패턴 위주의 암기력 테스트로 아이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암기력이 창의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댓글이 빽하고 달리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창의력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입시를 바꾸지 않는 한 길러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입시 제도에 익숙해지면 답을 찾는 능력은 높아지나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에 실패한 경제학자의 모델과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통계적 엄정성을 추구하도록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주식을 봅니다. 그러나 주가가 어디 그렇게 움직입니까? 기업가, 유명인, 연준위원의 말 한마디에 어느 날 갑자기 오르내리는 것이 주가입니다. 돌발적인 이유로 오르내리는 것이 다반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돌발적인 시장에서 통계적 엄정성을 들이대서 분석하니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제학자 중 케인즈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케인즈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미인대회와 같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 주식시장에서 성공 요인입니다. 즉 주식 투자는 예측이 불가능하니 예측보다는 대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입시 제도는 대학에서까지 이어집니다. 한국의 대학 교육은 고등학교와 같은 강의식입니다. 강의식이란 교수가 대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학 교육은 거꾸로 교실과 같습니다. 거꾸로 교실이란 그날 배울 내용을 미리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실제 수업은 토론식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때 선생님은 주로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대답을 합니다. 미국식 교육도 이런가요? 거꾸로 교실과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미대에 자주 나오는 로스쿨 수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는 수업 시간에 배울 살인사건에 대한 판례와 같은 주제를 미리 공부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지목하면서 질문을 퍼붓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릅니다. 판례를 설명하라고 할지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을 얘기하라고 할지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훨씬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습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 교육은 예습이 필요 없습니다. 대학 교수의 말을 녹음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시험 볼 때 시험 때 그대로 베꼈어야 시험에서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복해서 학습하는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와 똑같죠.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들어간 한국인 유학생이나 교포가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식 교육으로 철저히 반복 학습하여 높은 SAT 점수와 스펙으로 미국의 명문대를 뚫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답을 찾는 교육이 아닌 스스로 질문을 찾는 교육에서 좌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 시스템이 더 좋습니까? 그것은 선진국이냐 아니면 중진국 이하의 나라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중진국 이하의 나라는 답을 찾는 교육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개발한 제품을 빨리 베끼는 것만으로도 GDP가 올라가고 선진국 문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 아닙니다. 스스로 문제를 찾고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주입식 교육은 나쁜 점이 바로 학생의 참여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를 들을 때 뇌파를 보면 TV 시청과 비슷합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수업 시간에 스스로 참여하여 질문을 하고 답을 할 때는 뇌파가 크게 움직입니다. 머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업 시간에 몰입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강의식 수업만을 들은 학생은 주로 문제를 푸는 수동적인 습성이 몸에 박힙니다. 반면에 토론식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한국의 대학원생이 석사과정 논문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논문의 주제를 잡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잡아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찾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것은 논문에서 통계 분석과 같이 이미 주어진 답을 찾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 논문의 주제는 교수가 정해줍니다. 물론 교수도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도 교수의 주제를 따라 그 교수도 논문을 정합니다. 한국 교수도 스스로 논문 주제를 잡는 것을 대부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리지널은 누구입니까? 바로 미국의 지도 교수가 오리지널이 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선진국에 안 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제품은 오리지널이 없습니다. 아니 동양에서는 산업혁명 이후로 오리지널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의 워크맨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서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서양식으로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상승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한때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대학에 딸과 아들을 차별화합니다. 일본에서는 아들의 대학 진학률은 80%쯤 찬성을 한다면 딸은 40%쯤 찬성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지금은 대학 진학에 관한 생각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능력만 된다면 딸이건 아들이건 80% 이상의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왜 상승 지향이 강한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상대를 가르치고 주도하고 지배함으로써 주체성을 실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같은 인간의 욕망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으로 학생을 뽑을 수 없습니다. 주관성이 잔뜩 들어간 채점 방식은 대한민국 학부모, 학생이 스스로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과 단답형 답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답안에 엄정성이 있어야 가려내고 줄을 세울 수 있어서 명문 대학에 보낼 수가 있기 때문이고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나쁜 점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것이죠. 안 그러면 매년 수능의 공정성에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있는 답을 찾도록 교육하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한국의 웹툰과 같은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성입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아닌 암기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도 선진국에 머무르려면 대학만이라도 강의식이 아닌 미국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미국이 한국보다 창의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주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